누군가 당신과 잠자리를 하고 싶다면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꺼려 하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어 할 때 쓰는 특정 표현들이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 순진한 듯, 때로는 농담처럼 들리기도 하죠. 하지만 두 사람이 이미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있다면 그런 표현들은 일종의 시험이 됩니다. 바로 사생활, 스킨십, 타이밍, 하룻밤 같이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까지 말이죠. 이런 표현들을 알아차리면 데이트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겉으로는 로맨틱하게 들리지만 속으로는 훨씬 더 육체적인 욕망을 품고 있는 한 문장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둘이서만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누군가 당신이 어디 사는지, 룸메이트가 있는지, 집은 어떤지 등을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들리죠. 노골적인 말은 아니고 그저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면 섹스를 하기 전에 먼저 사생활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혼자 사세요? 또는 집이 여기서 멀어요? 같은 질문을 하죠. 또는 평소에 손님 자주 오세요? 같은 질문도 있죠. 이 질문이 무조건 제안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관계 형성 질문입니다.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는 게 가능한지, 편안한지,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질문의 맥락을 파악하는 겁니다. 집 관련 질문 하나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사생활 시간, 룸메이트, 번위, 늦게 돌아오는 시간 등에 대한 여러 질문은 대화가 침실 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면 두드럽게 저희 집은 조용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두 번째 요점은 상대방이 이후에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묻는 경우입니다. 이후의 계획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말 자체보다 더 무거운 의미가 담겨있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정을 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의 스케줄을 알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만약 단순히 시간적인 계획만 알고 싶었다면 한 번만 묻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면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은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다음 장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집에 가세요? 또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해요? 또는 더 계실 건가요? 라고 묻죠. 사실 그들이 떠보는 건 그날 밤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데이트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능성을 통한 단계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성관계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대응은 분위기를 망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있다면 저는 오늘 감을 서둘러 끝낼 필요는 없어요 라고 말하세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집에 갈 예정이지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라고 말하세요. 말은 따뜻하게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요점은 그들이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갑자기 포옹, 마사지, 키스 또는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변화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스킨십을 요구하기 전에 스킨십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당신과 잠자리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은 종종 스킨십을 먼저 이야기 소지로 삼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보고 마음이 열려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전 애교가 많아요? 또는 누군가 제 머리카락을 만져주는 걸 좋아해요? 또는 등 마사지 정말 잘해요.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격을 드러내는 듯한 표현 속에 숨겨진 유혹이죠. 그 말을 한 후에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잠시 멈칫하는지, 당신을 쳐다보는지, 당신이 호응해주기를 기다리는지 말이죠. 안전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 대받아쳐 보세요. 저는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스킨십을 좋아해요. 이렇게요. 그러면 상대방은 당신이 열려 있지만 바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존중한다면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까지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라 당연한 관리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설렘이 느껴지네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친근한 분위기가 스킨십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알아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번째 요점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침대와 관련된 뉘앙스로 묻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상형이나 취향, 혹은 어떤 케미스트리를 좋아하는지 묻기 시작하나요? 처음에는 평범한 데이트 대화처럼 들릴 수 있지만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대화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에서 어떤 에너지가 당신을 설레게 하나요? 로 바뀐다면 뭔가 달라진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성적인 탐색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욕구가 자신과 일치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천천히 열정적인 편이세요? 아니면 즉흥적인 편이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성을 잃으시나요? 와 같은 질문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순진한 척 대답할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미묘하지만 결국 대화를 성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수준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굳이 대담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자연스럽고 억지로 만들어낸 케미스트리가 좋아요 라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이 대답은 명확하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당신이 냉담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의도적인 질문을 했다고 해서 쉽게 관계를 맺어줄 생각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공감되시나요? 누군가 솔직하게 원하는 걸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아래에 명확함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5번째, 섹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하룻밤 같이 자자고 하는 경우 너무 늦게까지 밖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떠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이 바로 신호입니다. 책임감 있는 선택을 말하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위험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거죠. 잠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과 자고 싶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을 때 하룻밤 같이 자는 것에 대해서는 빙빙 돌려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거나 충전기가 필요하다거나 너무 피곤해서 이동하기 힘들다거나 집에 가는 길이 얼마나 귀찮은지 등을 언급하죠. 숨겨진 의도는 내가 안 가면 이상할까?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가까이 있는 것, 시간, 그리고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것을 원한다면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명확하게 말하세요. 오늘 밤 여기서 자고 싶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거야. 이 말은 다소 과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해를 없애줍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배려에 감사할 것입니다. 반대로 애매한 태도를 원했던 사람은 어색해할 수 있는데 그 어색한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6번째, 상대방이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대, 소파 또는 침실 이야기를 꺼냅니다. 누군가 당신의 침대, 소파 혹은 방이 얼마나 편안할지 농담을 던지나요? 장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이미 호감이 가는 대화 중에 이런 말이 나온다면 그런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가구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벼운 잡담이 아니죠. 그건 장소를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직접 말하기 전에 편안하고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보고 침대가 위험해 보여요. 라거나 소파에서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또는 방 분위기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의미는 맥락, 눈맞춤, 어조,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 주제를 언급하는지 여부에서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관심이 있다면 농담에서 바로 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장난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주세요. 편안하지만 마음이 내킬 때만 사람을 초대해요. 이렇게 하며 서로에게 편안함과 동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도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요점, 상대방은 당신의 대담함을 묻습니다. 즉흥적인 편인가요?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해본 적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는 종종 성격인 허락을 구하는 질문입니다. 갑자기 여행을 예약하거나 평일 저녁에 외출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장난스러운 선을 넘나들며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사회적 행동에서 이는 수능도를 확인하는 테스트이며 모든 수능도 테스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테스트는 서로의 욕구를 확인하는 장난스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당신의 대답을 존중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제대로 된 사람과 있을 땐 즉흥적이야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미소를 짓고 속도를 늦추고 긴장감을 풀어준다면
그건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방이 제발 지루하게 굴지 마 라고 재촉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억누르려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해결책은 원하는 바와 기준을 한 문장에 담아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대담한 모습을 좋아해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빠르게 알아챕니다. 제대로 된 사람은 가능성을 느끼지만 잘못된 사람은 한계를 느끼고 짜증을 냅니다. 8번째 요점은 상대방이 서로에게 얼마나 끌리는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의 긴장감을 그냥 즐기는 대신 계속해서 언급한다면 그건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뭔가 있어. 이거 위험한 느낌이야. 우리가 함께라면 뭔가에 휘말릴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끌림을 보유된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감정을 언급하면 당신이 부인하는지 웃어넘기는지 아니면 그 감정에 다가가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두 사람 모두 성적인 끌림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감정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훨씬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끌림은 계약이 아닙니다. 긴장감을 느낀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섹스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당신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면 가장 깔끔한 반응은 직접적이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저도 같은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음미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더 나아가고 싶다면 저거 같은 감정을 느껴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대화를 추측에서 벗어나 서로의 선택으로 이끌어주고 진정한 신뢰가 형성되는 기반이 됩니다. 9번째 요점. 상대방은 당신이 더 가까이 다가오도록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혹시 상대방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 사소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휴대폰 화면을 좀 봐달라고 하거나 잘 안 들린다고 하거나 소매에 붙은 먼지를 털어주거나 손 크기를 비교하는 것 같은 행동 말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사소해서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신체적 접촉은 종종 성적인 관심이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시험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친밀감을 환영하는지 거부하는지 아니면 거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행동 패턴에 주목하세요. 먼저 다가온 후 당신에게 반응할 시간을 주는지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하든 계속 다가오는지 살펴보세요. 전자는 호감 표현이고 후자는 압박입니다. 당신의 다음 행동은 당신의 실제 편안함에 맞춰야 합니다. 원한다면 그 순간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미안해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세요.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너무 가까워지고 있어. 같은 말로 속도를 늦추세요. 부드럽게 말하면 호감 표현이 될 수 있고 단호하게 말하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10번째 요점. 상대방이 오늘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 처음부터 나왔던 말입니다. 항상 지금 당장 섹스하자 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표현하고 스킨십을 하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이 말은 보통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는 의미입니다. 추측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답은 다음 단계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저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길 바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욕망은 힌트 뒤에 숨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때 가장 안전해집니다.